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1월 넷째 주 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여름이었는데, 그죠? 반팔 입고 다닐 수 있었는데, 어느새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게 날씨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하루가 바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댓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시는데요. 어떤 분이 보니까 제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장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댓글을 다시려고 그러면은 오지 마세요. 이거 뭐라고 듣고 있습니까? 그죠? 쓸데없는 시간을 갖다가 저나 여러분들이랑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설명이 아닙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전반적으로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일목균형표에서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첫째로, 그죠? 추세가 바뀔 때, 그러니까 통상 전환선도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요, 기준선도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또요, 후행스팬도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도, 그죠?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근데 통상적으로 나서 주가가 전환선이나 기준선이나 후행스팬이나 구름 근처에 접근한다면, 이게 저항이 되는구나. 주가가 올라가면서 구름 근처에 닿으면은, 이게 앞으로 당분간 주가가 버벅거리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물론, 거꾸로, 지지의 역할을 그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구름에 닿으면은, 이게 지지의 역할을 하겠구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구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그쵸? 후행스팬과 구름이죠. 그죠?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지지나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환선과 기준선도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후행스팬이나 구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주가가 하락해서 상승세로 돌았을 때 기준선을 넘기면 여기서 1차 타진 매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구름을 넘었을 때 완벽하게 구름을 넘기기 때문에 그때는 본격적으로 매수하자. 그 전에 주가가 구름 근처 올 때는 버벅거릴 거다. 그죠? 저항이 되니까 버벅거릴 거다. 그리고 후행스팬과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의 현재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현재의 차트이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예측해 보죠. 배운 대로 기준선 넘겼네.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 넘겼으니까 여기서 1차 매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하니까 1차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앞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 아래쪽으로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긴 되겠는데, 기준선 넘겼으니까 1차 매수가 되겠는데,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구름에 걸리니까 구름에 아무래도 저항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가지는 건 좋겠는데 아무래도 구름에 걸릴 거다. 후행스팬을 보니까 후행스팬이 여기에서 주가와 캔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겠네요. 그죠? 캔들을 넣어봤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현재 스코어에서 예상할 수 있기로는 아마 여기서 후행스팬과 캔들의 지지가 기준선의 지지가 예상되는 이 언저리에서 지지가 예상되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 근처에서 저항이 예상되겠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서 후행스팬과 기준선의 지지를 예상하는 이 선, 위로 올라가면은 구름의 저항이 예상되는 이 선 근처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네. 아래쪽으로 2400 위로 한 2480 언저리에서 지지와 저항이 예상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못 믿으시겠으면 지난주에
제가 11월 11일 날 녹화했던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볼까요? 자, 11월 11일 이후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주가가 어떻게 왔습니까?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게 11월 18일 그죠? 자, 17일이군요. 그러니까 17일이군요. 그러니까 18일이 토요일이니까 17일 금요일자 마감가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절묘하게도 후행스팬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죠? 그리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후행스팬에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죠. 그죠? 따라서, 후행스팬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주가는 후행스팬에서 아직 그 구름에 걸려가지고 버벅거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관심이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구름의 저항을 벗겨내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매수를 주장한다면 여기서 기준선 넘겼을 때 일단 부분 매수, 우리 이걸 갖다가 타진 매수라고 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매수한 상태에서 올인을 때리기보다는 주가가 구름을 넘길 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라. 그런 다음에 주가 구름을 넘기면 그때는 안심해도 되는데, 그리고 설령 나중에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구름을 넘긴다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뭐 뛰어들 게 아닌 게 어떻습니까? 일목균형표의 원칙에 따르면은 통상적 습성에 따르면 주가가 구름을 넘겼다 그래가지고 바로 날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구름을 넘긴 다음에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는 되돌림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되돌림 과정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넘긴 다음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되돌림 과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또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죠. 다만 구름을 넘긴다는 것과 구름 아래로는 천냥지차죠. 그죠? 구름 아래쪽에는 그늘이죠. 음달입니다. 구름 위쪽은 뭡니까? 양지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라고 한다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되니까 그때는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구름이 수차례나 저항선의 역할을 했던 거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름 아래쪽이니까 아직은 기대는 가지겠습니다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여전히 조심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 코스닥 뭐 그동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좋나요? 자,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저항설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 했죠?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후행스팬과 구름이 뭐가 된다고?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보입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걸렸고요. 또 내려오다가 여기도 걸렸죠. 후행스팬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코스닥 지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아직 구름에 닿지도 않았습니다만 내려가서 구름에 닿으면은 아마도 이 근처에서 버벅거리면서 상당히 또 역시 시간을 끌이라 라고 예상하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주가 코스닥 지수가 기준선 위에 있다 보니까 뭐 비가 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비가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낙관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근데 넘었잖아요. 그죠? 나스닥 지수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구름을 넘긴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을 넘겼으니까 이제 구름 근처까지 한번 소위 되돌림 과정은 있을 것 같다. 그죠? 되돌림 과정이 있을 것 같다. 다음에 이렇게 갈 거다. 그죠? 그래서 이 조정이 아무래도 나타나지 않겠냐. 1차적으로 전환선 근처까지, 2차적으로 기준선 근처까지, 기준선과 구름이 만나고 있으니까 역시 1차적으로 다시 그럴까요? 1차적으로 전환선 근처까지, 2차적으로 구름과 기준선이 합쳐 있는 이 언저리까지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지받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되돌림 과정은 다음 주에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되돌림 과정이든 뭐든 간에 조정이 예상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그죠? 구름의 저항을 구름과 만나면서 씨름하는 시간이 좀 더 이어지면서 답답한 약보합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리라라고 됩니다. 판단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습니까? 하락세죠, 그죠? 완전히 구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 달러 대 원화 환율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시장을 내팽개치고 하는 상황은 다소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나올 때는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본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구름과의 이격을 좁히려는 반등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도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는 역시 이것도 되돌림 과정이 달러 대 원화 환율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이렇게 가긴 가더라도 이 되돌림 과정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약간 반등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도 시장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저로서는 구름의 저항을 이기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비롯해 가지고 주요 종목들 얼른 우르륵 살펴보는 걸로 영상을 끝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어떤가요? 나왔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이래 가겠죠, 그죠? 이 조정은 예상됩니다. 11월 2일 날로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11월 2일 날 부산에 있는 백스코죠, 그죠? 백스코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질의 응답할 때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든지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삼성전자 어때입니다, 어때? 11월 2일 날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가 11월 1일이니까 그 다음날 11월 2일 날이었습니다. 11월 2일 날 어떤 분이 질의응답 시간에 백스코에서한테 삼성전자 내가 팔라고 그러는데 그냥 팔아버릴까요? 7만원 살짝 넘어서 할 정도 됐어요. 이게 하이닉스군요. 제가 엉뚱한 거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다시.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삼성전자 11월 6일 날이군요. 자, 11월 2일 날 요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좀 팔아버리려고 그러는데 삼성전자 한 7만원 할 때였습니다. 그죠? 7만원 살짝 넘어서 이런 상태였으니까 삼성전자 그냥 팔아버릴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7만원, 68,000원 이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에이, 파세요.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왕 가지고 있는데, 그죠? 후엑스팬 넘어섰고, 이제 구름에 걸리는데, 구름은 얇으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결론만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겠어요? 기다려보세요. 팔라 그럽니까? 팔라 그러면 진작에 팔든지, 아니면 지금 와서 기다리는 거지. 지금 와서 파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또, 그 강연장에서, 그죠?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주가는 삼성전자 어떻게 됐나요? 아주머니 말대로 팔았는 것이 좋았을까요? 에이, 팔아버릴 걸 그랬을까요? 요때였는데, 요때였습니다. 여기가 7만원, 68,000원대였고, 지금은요? 7만원 넘었네. 그죠? 72,000원 넘었네. 그러니까 역시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을 넘기고 나면은 고민할 필요 없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이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구름 밖으로 넘었으니까 확연한 상승세죠, 그죠? 이제 기다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제가 실수로 하이닉스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구름 넘어갔잖아, 그죠?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구름 넘어가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짜잔. 그죠? 반면에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에코프로, 그죠? 얼른 볼까요? 에코프로 BM, 또요. 삼성 LG 엔솔, 또요. 삼성 SDI, LG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죠?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얘들은 구름 위에 있죠. 양지에 있죠. 반면에 삼성 LG 화학이나 SDI나 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전부 구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험난한 구름을 돌파하는 과정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제가 종종 셀트리온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 하다못해 그래도 셀트리온은 낫지 않냐라고 말씀드리죠. 왜요? 셀트리온 예전 차트 볼까요? 뭐 이랬거든요. 그죠? 또는 그전에는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얇으니 두텁지 않고, 이때 구름은 두터웠는데 그래도 구름은 얇으니 이 구름만 넘기면 좋을 테니 이제는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여전히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바이오가 낫지 않겠냐.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가 구름 안에서 바로 가지는 못했죠. 그죠? 얇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래도 구름 안에서 버벅버벅했죠. 구름이 저항선의 역할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다 결국 구름을 넘기니까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는 안심하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이때라도 팔았어서 했나요? 예? 이때라도, 예? 음성거렸을 때, 예? 음성을 거렸을 때, 이때라도, 팔았어서 했나요? 누군가 그랬겠죠. 이때 음성거리니까 그거 봐라, 팔아야 되지 않냐라고 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서는 안 팔고 기다리는 게 낫죠. 그죠? 구름 벗어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올라가고 있죠.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그죠? 삼성바이오는요, 이제 하이닉스는 이미 구름을 벗어났고, 하이닉스는 구름을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예상하기로 버벅거리다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살까요? 서둘 필요는 없죠. 구름이 나온 다음에 확인하고 사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기아차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어떤가요? 아직 멀었죠, 그죠? 넘어갔습니다. 역시 현대차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버벅거리면 시간을 보내다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기아차는요, 이미 구름을 넘어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기아차가 얇은 구름을 뚫고 나온 것처럼 현대차도 얇은 구름을 뚫고 상승하리라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만사는 부려 튼튼 모든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후행스팬과의 주가의 관계, 그리고 주가와 구름과의 관계를 살펴서 구름 위로 넘어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보시라.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구름을 넘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날씨가 점점 차지고 있는데 건강에도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